31일 밤 이야기 훈민한자 천일야화는 한자의 결합 원리로 1. 상형자와 2. 기사자를 짜 맞추어 3. 회의자와 4. 형성자를 만들어요 입니다. 훈민한자는 지식나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본 강의가 무료입니다. 1. 한자의 결합 원리에는 회의자와 형성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의 결합 원리를 나타내는 보기로 여기에 절사를 공소적으로 하는 8개의 글자를 뽑아 보았습니다. 먼저 모실 시인은 사람인 변에 절사를 결합해서 나타낸 글자이고, 기다릴 때에는 자축권 일척 변에 절사를 결합하였고, 가질지는 손수변에 절사를 결합하였고, 우뚝소를 지는 매산변에 절사를 결합하였습니다. 때시는 해일변에 절사를 결합하였고, 특별할 턱은 소우변에 절사를 결합하였고, 무리등은 대나무죽 머리 밑에 절사를 결합하였고, 귀글시는 말씀은 변에 절사를 결합한 글자입니다. 여기에서 3. 회의자와 4. 형성자로 구별하여 보겠습니다. 먼저 3. 회의자는 둘 이상의 글자의 뜻을 결합하여 하나의 자형으로 하나의 글꼴로 그런 뜻입니다. 세 글자를 만드는 방법이 3. 회의자입니다. 4. 형성자는 둘 이상의 글자를 결합하여 하나의 자형으로 세 글자를 만들 때 글자의 한쪽은 뜻을, 다른 쪽은 뜻과 음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3. 회의자의 보기가 있습니다. 기다릴 때 특별할 듯 무리 등은 회의자이고, 4. 형성자의 보기가 있습니다. 모실시, 가질지, 우뚝솟을지, 때시, 귀글시는 형성자입니다. 그러면 다음 덕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2. 회의자의 정의. 주감선생. 오늘은 회의자와 형성자에 대한 공부인데 아무래도 쉽지 않으니 보기를 들어가며 쉽게 설명하기 바랍니다. 한돌자. 예, 그렇게 하지요. 회의자는 모일회 뜻의 글자자로 위에 도표에 요약한 것처럼 둘 이상의 글자의 뜻을 결합하여 하나의 자형으로 세 글자를 만드는 법입니다. 위에서 기다릴 때 특별할 턱, 무리 등이 회의자입니다. 3. 형성자의 정의. 한돌자. 형성자는 형상형, 소리성 글자자인데 둘 이상의 글자를 결합하여 하나의 자형으로 새로운 글자를 만들 때 글자의 한쪽은 뜻을, 다른 한쪽은 뜻과 음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주감선생. 그런데 국어사전이나 한문교과서에서는 형성자는 한자를 만드는 방법의 하나, 글자의 한쪽은 뜻을, 다른 쪽은 음을 나타냄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논점을 요약하면 지금까지는 형성자는 한쪽은 뜻, 다른 쪽은 음이고, 한돌자는 형성자는 한쪽은 뜻, 더하기 다른 쪽은 음과 뜻이라고 합니다. 한돌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형성자의 정의를 자세히 고찰하지 않고 중국 학자의 정의를 잘못 직역한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형성자는 한쪽은 뜻, 다른 쪽은 음으로 한자를 만들면 새로운 형성자는 뜻은 그대로이고 음만 다른 한자를 만든 것이니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보기를 들어보면 명약관하게 판별이 됩니다. 주감선생. 그러면 보기를 들어 회의자와 형성자를 비교하여 보기로 하지요. 한돌자. 그렇게 하지요. 다음 훈민한자의 자원풀이와 함께 설명하면 쉽게 잘 이해가 됩니다. 먼저 갈지입니다. 자원을 보면 붉은색으로 크게 나타낸 대전과 소전과 해서에서 갈지는 쌍날철의 한이를 결합한 모양의 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쌍날철은 새싹이 돋아난 상형자이고 한일은
땅의 상형자라고 보면 상형자입니다. 그러나 이 쌍날철은 새싹이 도달한 상형자이고 한일이 땅이라는 불특정 사물을 가리키는 지소자로 보면 지사자입니다. 3. 쌍날철 더하기 한일은 가을지라는 이것은 회의자라는 것은 자원 해석이 안 되므로 틀립니다. 주감 선생, 그러면 가을지는 회의자는 아니라고 했는데 상형자인가요? 지사자인가요? 한돌자, 예, 상형자라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논리적으로 지사자가 맞습니다. 회의자나 상형자가 아니고 지사자라고 해야 합니다. 주감 선생, 그러면 한돌자는 왜 교재에 상형자라고 했는가요? 한돌자, 이게 제가 깊이 통찰하지 못하고 동아출판사의 한안사전 그대로 상형자라고 베껴 쓴 결과입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소용없어요. 그 많은 책을 다 폐기할 수도 없고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저표라도 만들어서 카페에 올리세요. 한돌자, 예, 그렇게 하지요. 주감 선생, 가을지에서 한자가 대전소전 해서로 변천하면서 글자의 모양이 바뀌었는데 어떤 원리가 있는가요? 한돌자, 아직 그런 연구를 찾아보지 못했고요. 한자 문화권의 문자학에서 그런 연구를 한 문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가설을 세울 수밖에 없지요. 주감 선생, 어떤 문자 변천에 대하여 어떤 가설을 세웠는가요? 한돌자, 예, 한자를 만드는 사람을 엿장수라고 하면 먼저 한자를 창제의 원리인 상형자와 지사자에서 엿장수 마음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상형자로 클 대를 만들 적에 엿장수 마음대로 사람의 형상을 추상하여 한자를 만들었으며 추상은 형상을 뽑아내어 간추린다는 뜻입니다. 그 모양을 정면에서 본 사람의 머리와 양팔과 몸과 두 다리로 나타낸 것입니다. 또 사람이는 간단히 전서에서 사람이 두 팔을 뻗치고 선 옆모양의 형상을 추상하여 만든 글자입니다. 이 지사자를 만들 때에도 하늘천에서 한일은 불특정 사물을 가리키는 지소자로 하늘을 가리키고 그 하늘 한일이 사람의 머리 위에 끝없이 전개되어 있으니 하늘 한일 더하기 글대는 하늘천이라는 것입니다. 주감 선생, 위에 갈지의 모양이 대전소전 해서로 변천할 때 아무런 원칙이 없이 엿장수 마음대로 바꾼 것인가요? 한돌자,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가설이지만 엄정한 원칙이 보여요. 갈지 외에 여러 다른 글자에서도 공통점을 뽑아보면 1. 대체로 전서의 곡선은 해서에서 직선의 선분으로 바꾸고 2. 붓으로 해설을 자연스럽게 써가도록 필순에 어울리게 바꾸고 3. 역사가 흐름에 따라 점획을 줄여서 간결하게 나타내려고 하였습니다. 위의 갈지에서 쌍날철과 한일을 결합하여 쌍날철 더하기 한일은 갈지에 위의 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참고로 갈지는 3역으로 보이나 옥편에는 4역인데 그 까닭은 전서의 획수를 따른 것입니다. 주감 선생, 그래 갈지에서 대전과 소전과 해설을 대비하여 보니 한자를 만든 엿장수의 생각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에 도우미 그림과 대전 소전 해설을 대비하여 보니 먼저 선의 윗부분이 갈지인데 해서의 모양이 전혀 다르게 변천했네요. 한돌자, 그렇지요. 위에 먼저 선의 훈민하자 자원풀이 공식에서
먼저 선 맨 위는 갈지가 변형한 모양과 걷는 사람의 모양을 부분 글자로 결합하여 나타내었고, 갈지가 모양이 변형하고 뜻이 살아가다로 걷는 사람이는 모양을 그대로지만 사람의 뜻으로 파생하여 한자를 만든 엿장수 마음대로 정한 것이 먼저선의 제자 원이라는 것입니다. 위의 자원풀이와 같이 먼저서는 갈지 더하기 걷는 사람인에서 한자의 음과 관계없이 뜻만 결합하였으므로 회의자입니다. 4. 회의자의 보기. 주감선생. 절사는 얼핏 보면 흑토의 밑에 마디촌을 결합한 글자로 보입니다. 대전과 소전과 해설을 대비하여 보니 갈지에 마디촌을 결합한 글자이군요. 그런데 왜 갈지를 흑토 모양으로 바꾸었을까요? 한돌자, 한자를 만들고 변천시킨 엿장수 마음대로인데 원칙은 다 지킨 것입니다. 갈지의 전서 모양인 쌍날철에서 두 잎사귀를 나타내는 U자 부분을 한일 모양으로 쭉 펴버리면 갈지 모양을 변형하여 흑토 모양이 됩니다. 그 밑에 마디촌을 결합하여 절사라는 새로운 한자를 만든 것입니다. 부분 글자로 쓰이는 갈지를 흑토로 바꾼 것은 획을 줄여서 변형시키는 원리입니다. 전설 해수로 변형하여 새로운 한자를 만들 때에는 지금까지 만들었던 한자와 그 모양이 구별이 되게 고유한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갈지가 한자를 구성하는 부분 글자로 한자의 머리 부분에 쓰일 때 먼저 선과 절사는 그 모양이 다르고 그렇게 달리 만든 것은 한자를 만든 엿장수 마음대로이지만 한자를 변형시키는 원리에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사는 본래는 관청시이므로 도금이 절사 관청시 이렇게 두 가지이고 회의자입니다. 기다릴 때는 자축거리척, 자축거리척은 간다는 뜻입니다. 자축거리척 더하기 절사를 결합하여 기다린다. 자축거리척 더하기 절사는 기다릴 때라는 뜻의 새로운 모양의 한자를 만들고 어느 한쪽이 한자의 도금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회의자입니다. 여기서 자축거리척을 변으로 절사를 방으로 부분 글자의 위치를 정한 것은 한자를 만든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구민 한자에서는 기다릴 때 일 기다린다는 뜻이 이 대접한다로 파생하는 의미 변천의 원리를 밝혔으며 그 원리를 바로 전이라고 합니다. 특별할 특은 소우변의 관청시를 결합하여 특별하다 소우변 더하기 관청시는 특별할 특이라는 뜻의 새로운 모양의 한자를 만들고 특별할 특은 소우나 관청시 어느 한쪽이 한자의 도금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회의자입니다. 여기서 소우를 소우변으로 관청시를 방으로 부분 글자의 위치를 정한 것은 한자를 만든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특별할 특의 일, 특별하다는 뜻이 이 홀로 삼 수소로 파생하는 것을 구민 한자에서 전이라고 합니다. 무리 등은 대나무죽 머리 밑에 관청시를 결합하여 대나무죽 머리 더하기 관청시는 무리 등이라는 뜻의 새로운 모양의 한자를 만들었습니다. 무리 등은 대나무죽과 관청시 어느 한쪽이 한자의 도금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회의자입니다. 대나무죽을 머리에 쓰이는 모양으로 납작하게 변형하여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밑에 관청시를 결합한 것은 한자를 만든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무리 등의 일, 무리라는 뜻이 이 같다, 삼 등급으로 파생하는 것을 구민 한자에서 전이라고 합니다. 5. 형성자의 보기. 모실씨는 사람인 변에 관청시를 결합하여
모신다라는 뜻의 새로운 모양의 한자를 만들고 사람이는 뜻을 관청시는 뜻과 음을 결합하여 새로운 한자를 만들었으므로 형성자입니다. 여기서 사람이는 변에 쓰이는 모양으로 길쭉하게 변형하고 그 방 한자의 오른편에 관청시를 결합하여 모실시로 모양을 정한 것은 한자를 만든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모실시는 주로 모신다, 받든다는 뜻으로만 쓰입니다. 가질제는 손수변에 관청시를 결합하여 가진다, 손수변 더하기 관청시는 가질제라는 뜻의 새로운 모양의 한자를 만들고 손수는 뜻을 관청시는 뜻과 음을 결합하여 새로운 한자를 만들었으므로 형성자입니다. 그런데 관청시의 시가 지로 변형한 것도 형성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시옷지읒 치읒은 같은 치음 계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손수는 변에 쓰이는 모양으로 길쭉하게 변형하고 그 방에 관청시를 결합하여 가질지로 모양을 정한 것은 한자를 만든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가질지는 주로 가진다, 잡는다, 지닌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가질지에는 자원풀이와 같이 피동적으로 남이 주는 것을 받는다는 뜻으로 쓰이고 가질취는 적을 죽인 전공을 인정받으려고 적군의 귀를 손으로 베어 가진다. 귀 더하기 손으로 가질지라는 자원이므로 적극적으로 가져온다는 뜻으로 쓰이네요. 때시는 해일변에 관청시를 결합하여 때, 날일, 해일 더하기 관청시는 때시라는 뜻의 새로운 모양의 한자를 만듭니다. 해일은 뜻을, 관청시는 관청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규칙이란 뜻으로 파생한 뜻과 시라는 음을 결합하여 새로운 한자를 만들었으므로 형성자입니다. 여기서 해일은 변에 쓰이는 모양으로 길쭉하게 변형하고 그 방에 관청시를 결합하여 시로 모양을 정했습니다.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때시는 주로 때철의 뜻으로 쓰이며 시각, 시간 등의 한자어에 두루 쓰입니다. 귀글시는 말씀은 변에 관청시를 결합하여 귀글시, 말씀은 더하기 관청시는 귀글시라는 뜻의 새로운 모양의 한자를 만들고 말씀은 뜻을 관청시는 관청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규칙이란 뜻으로 파생한 뜻과 시라는 음을 결합하여 새로운 한자를 만들었으므로 형성자입니다. 말씀은 변에 쓰이는 모양으로 길쭉하게 변형하고 그 방에 관청시를 결합하여 귀글시로 모양을 정한 것은 한자를 만든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귀글시는 주로 귀글시의 뜻이며 시인, 시집, 서정시 등의 한자어에 두루 쓰입니다. 육서와 혼민한자, 창제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원소자와 지사자를 바탕으로 한자를 만든 결합의 원리가 회의와 형성이며 혼민한자에서는 수많은 한자가 파생한 계보를 밝히고 절사 관청시와 같이 공소자를 중심으로 체계를 세워서 자원을 해석하여 한자의 원리를 학습합니다. 여기서 결론으로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형성자는 글자의 한쪽은 뜻을 다른 한쪽은 뜻과 음을 나타내며 한문 교과서에서 형성자는 한쪽은 뜻을 다른 한쪽은 음을 결합한 것이라는 형성자의 정의는 오류입니다. 32일 밤 이야기 혼민한자 천일야화는 한자 창제 응용 원리에는 5. 가차자와 6. 전주자가 있고 혼민한자에는 전이자가 있어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클릭하여 주세요.
전날 밤 이야기부터 마지막 밤 이야기까지 동영상 강의도 모두 시청하여 한자 도사 되세요. 시청하신 의견을 댓글로 써주세요. 원민한자 천일야화를 이후 초, 중고등학생에게 알려주세요. 중고등학교 한문 선생님에게, 석사, 박사 논문을 쓰는 대학원생에게, 로스쿨이나 의과 전문 대학원 입시 준비생에게, 공무원 등 각종 시험 공부를 하는 분에게 구민한자 천일야화를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큰 복을 받읍시다.